여러분, 바로 오늘이에요. 제가 간호사님을 만나러 레스토랑집 가는 날인데요. 지금 장거리 여행하려고 기름도 넣었고 커피도 사갖고 이제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해요. 기대해주세요. 널 사랑해 시간이 흘러도 널 사랑해 세상이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분이 남자분이세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여자분일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남자 간호사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게 캐나다 레스브리지에서 LPN으로 일하고 있는 김준엽이라고 합니다. 감사해요, 나와주셔서. 네네. 근데 이분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저 무작정 한국 분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얘기 한번 해봐요. 네네. 커뮤니티에 뭐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올려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질문이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캐나다의 간호사의 종류부터 그럼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게 좋을까요? 캐나다에 있는 간호사가 이제 저보고 말씀하셔도 돼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네. 이제 RN, 네. 그 다음 LPN이 있고 RPN이 있어요. 네. 그 세 개를 하여간 이제 간호사라고 부를 수 있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LPN은 이제 2년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이제 LPN을 하시고 4년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RN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하는 업무가 좀 다른가요? 네, 우선 다르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그 스코프라고 하거든요. 네. 일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제 다른 건데 LPN인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비슷해요. 어떤 곳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업체에서 뭐 일하는지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상당히 비슷해요. 하지만 분명 RN만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있죠.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제가 만약에 이 환자가 소변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소변을 스캔을 해서 봐야 되는데 그 기계를 최근에 한 달 전까지는 저희 LPN은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정말 간단한 기계거든요. 기계 킨 다음에 삐삐삐삐삐삐삐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저희 스코프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럼 그 일을 하다가 RN한테 야 RN 일로 와봐, 나 이 환자 여기 지금 블래더 스캔 해야 되니까 네가 와서 해줘. 그럼 걔가 잠깐 들려서 또 잠깐 해주고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하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최근에 한 달 전인가에는 그 스코프이 이게 주마다 다 달라요. 스코프도 알버타 기준으로는 그 스코프이 넓어져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큰 예시를 들면은 수혈 같은 거 할 때 간호사 2명이 LPN이든 네, RN이든 2명이 같이 맞는 상품인지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돼요. 그 꽂는 그 행위는 RN이 해야 돼요. 근데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알기로 이것도 한 달 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LPN도 할 수 있는 걸로. 일을 하다가 잠깐 RN을 불러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아침에 가서 뭐 일을 쭉 하는데 하는 건 똑같아요. 심지어 그냥 RN 시프트에 사람이 없으면은 LPN으로 커버를 하기도 하고 LPN 자리가 없으면 RN이 커버하기도 하고. 그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준엽님은 굳이 4년제를 안 가고 2년만 공부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주권을 빨리 따야 되고 학비가 많이 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영주권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무조건 RN 가라고 하죠. 아, 왜요? 돈 많이 벌잖아요. 계속 이 LPN이라는 직업이 갖고 있던 스코프는 옛날에 RN 스코프였어요. 근데 지금 RN 스코프를 계속 늘려나가면서 RN 중에서도 NP라는 게 있어요. Nurse Practitioner라고 그거는 이제 뭐 따로 자격을 따는데 그것도 RN 중에 한 종류인데 이 NP들은 약을 처방할 수도 있어요. 간단한 거는. 그러니까 자꾸 이제 RN의 스코프를 그 의사들 스코프로 늘리면서 LPN 스코프도 같이 늘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 시급은 그대로고 하는 일은 늘어나는 거예요. 본인이 RN을 결국엔 하고 싶다. 그럼 저는 RN 바로 가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적당히 벌고 난 영주권 따서 적당히 살고 싶어. 그럼 LPN 그냥 하시는 게 빠르고 좋죠. 되게 좋은 정보다, 이거는. 네. 그러면 LPN이랑 네. RN이랑 똑같은 간호사인 거예요? 캐나다에서는 똑같이 간호사라고 불리는 거죠? 그렇죠. 너 직업이 뭐야? 라고 하면 저는 근데 사실 저는 널스라고 대답하지 않고 저는 LPN이라고 대답을 해요. 왜? LPN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LPN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상대방이 좀 그게 뭐야? 이러면 그냥 one of nurse 이렇게 말해. 널스 종류 중에 하나야 라고 저는 대답을 해줘요. 여기 만약에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가요. 그럼 거기에 있는 게 누가 패라메딕이고 누가 EMT고 이런 거 아무도 모르죠. 근데 거기도 분명히 같이 일하거든요. 패라메딕이라는 응급구조사가 있고 그 밑에 EMT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뭐 이게 간호사냐, 그래서 네가 간호사냐, 간호조무사냐 이런 거 너무 따질 필요가 없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한국 단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간호사라고 소개하지 않고 LPN이라고 자꾸 소개해드리는 게 네. 그냥 LPN이니까 LPN이라고 하는 것 뿐인데 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자, 그러면 이제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취업률, 근무 그쵸. 환경, 뭐, 그 LPN의 장단점, 막 이런 것들 질문 되게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네.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듣고 싶은데.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졸업하시고 풀타임 잡을 구하시고 싶다. 네. 포지션을 잡는다고 하거든요. 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처음에. 그 무슨 말이에요? 졸업을 내가 했어요. 이 의료 쪽에서는 직업이 캐주얼이라는 직업이 되게 많아요. 네. 캐주얼은 정해진 시프트를 받지 않아요. 시간표를 받지 않아요. 제가 언제 일할지 몰라요. 캐주얼인 아, 그게 사람은. 그 뜻이에요. 캐주얼이라는 뜻이 내가 언제 일할지 모르는 내 스케줄이 그러니까 비상대기죠? 아, 그러니까 만약에 당장 내일 아침에 갑자기 널스 한 명이 콜식을 해서 못 나온대요. 그러면 무조건 채워야 되니까 그럼 이제 캐주얼들한테 연락이 가는 거죠. 열의 9은 제 생각에는 캐주얼로 많이 시작을 해요. 아. 바로 포지션을 잡는 거는 되게 힘들어요. 이제 영주권을 저희는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치. 네. 저는 처음에 그냥 뭐 시골 어디를 가도 좋으니까 풀타임만 잡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알버타에 있는 막 저 이사한데 다 넣었어요. 이런 데는 사람들이 안 가겠지 하고. 그런데 연락이 하나도 안 와요, 그런데. 아. 왜냐면 경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대학을 바로 졸업하고 경력이 없으면 취업하기가 힘든 직업인 거예요? 포지션을 잡는 직업을 아, 찾기에는 캐주얼로는 할 수 있지. 캐주얼로는 그 대신 쉽다 이거죠. 그러니까 먼저 그 문을 들어가야 돼요. 그치. 대문을 먼저 맞아, 캐주얼로 맞아.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포지션이 어떤 자리가 이제 언제 그치, 생길 건지 그치.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네. 그럼 남자 간호사에는 더 수요가 많나요? 남녀 그런 건 전혀 뭐 그런 거 제가 느끼기에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떤 분들 말로는 뭐 남자에서 더 잘 병원에서 잘 뽑힌다, 뭐 여자에서 더 잘 뽑힌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잘 근데 모르- 저는 뽑는 매니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대답해드리긴 좀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성별에는 성별에는, 그치? 네. 그러면은 준영님이 생각하기에 이 LPN의 가장 큰 장점, 단점 뭐 이거 뭐 있을까요? LPN은 약간 공무원 같은 거예요. 이게 오. 유니언, 전 유니언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이제 뭐 레이아웃 된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을 왜 가만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 나를 자른다는 게 이 유니온이 보호를 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럼 확실히 레이오프 당하거나 잘리는 사람 없나요? 뭐 잘못하지 않는 이상 아. 뭐 잘못해서 잘렸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서 이제 사람이 필요 없어 뭐 이렇게 그런 건 없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요즘 특히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이 헬스 쪽이 알버타가 엄청 안 좋아졌거든요. 맞아. 엄청 타격이 커서 알버타는 다 안 좋아졌어요 지금. 네. 응. 만약에 원래 포지션이 뭐 5개가 있었는데 5번째 이 사람이 만약에 뭐 그만뒀어요. 그럼 이 5명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이걸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원 감축을 하는 거죠. 자르는 게 아니고. 신규 채용이 조금 이제 덜 하다는 거네요. 그쵸. 근데 앞으로 줄일 거래요. 5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지금 여기 알버타에서 RN이든 LPN을 하던 그거 하시는 분들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또 5년 뒤에 졸업을 할 거다. 그러면 또 뭐 모르죠. 그치. 거기서 맞아, 만약에 맞아. 정부에서 돈을 밀어준다고 하면은 뭐 다시 붐이 되는 거고 이제 정부 따라가는 거죠, 경제는. 한국에서 간호사 안 해보셨기 때문에 네. 진짜 뭐 어떤 큰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들은 게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비교했을 때 혹시 근무 환경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네. 저도 안 해봤으니까 비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네. 근무 환경은 우선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태움 이런 거는 뭐 전혀 없고 아예 없어요. 네. 뭐 선후배 간에 그런 상황한 게 전혀 없고. 선배 후배라는 개념이 없죠. 여기 그쵸. 대학 나와 맞아, 보셨잖아요. 맞아, 대학 맞아. 선배 후배 없는 것처럼. 맞아. 네. 근데 그런 간호사들 사이에서 그런 문화는 전혀 없다. 그런 건 저는 아. 제 경험상은 없습니다. 네. 한국 간호사랑 비교해서 단점을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저는 외국인이니까 그냥 언어적인 단점이죠. 네. 제 자신이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의 문제지 이거는 근무 환경의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치. 아 근데 잠깐만. 얼마나 영어를 그러니까 잘해야 네. 간호사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영어의 네.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고 하는데 아, 뭐.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저한테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제 영어 수준은 불만이 있으면은 불만을 얘기할 수 있는 정도? 아 근데 그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캐나다에 살면서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은 그거로 봐야죠. 내가 불만이 있을 때 그거를 어필할 수 있어. 내가 그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느냐. 그게 영어를 잘한다에 포함되는 거래요. 잘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하면서 쓰는 영어는 어느 정도 대화가 돼요. 맨날 쓰는 영어고 내가 똑같은 공부하는 환자가 영어고, 뭐 맞아. 비슷한 증상에 비슷한 약에 뭐 그런 거니까 그런 건 돼요. 어.
근데 또 동료들이랑 이렇게 잡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언어 장벽이 많이 느껴지죠.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제 잘못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민자분들에 비해서 간호사가 더 좋은 영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케이. LPN의 직업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인가요? 우선 육체적인 힘들 확률이 높아요. 아, 확률이 높다. 네, 특히 여기는 한국 간호사랑 다르게 뭐 똥오줌도 치워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이런 걸 다 간호사가 한단 말이에요.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허리를 숙여야 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내가 허리를 몇 번씩 숙이다 보면 그러다 보면 허리가 계속 이제 뭐 그래서 침대도 이렇게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근데 확실한 건 육체 노동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막노동 수준에 막 그치, 뚝딱 부시고 그건 이런 건 아니지. 아니니까. 그 네. 정신적으로 이렇게 아픈 환자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 어때요? 또 병동마다 다 다르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병동에서 일하기 때문에 정신이 상당히 아파요. 이게 뭐 유치원에서 일을 안 해봤지만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 절대 대화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무조건 자기가 옳아요, 그 환자는. 혹시 간호사 이직률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시던데. 그건 별로 없다고 봐요. 아, 그치. 다른 데로 옮기는. 네, 그러니까 병동을 바꾸는 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질리니까. 음. 질려서 한 2, 3년 하면 막 또 딴 데 가고 이렇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하지만 LPN을 그만두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대신 같은 소속에 있죠. 같은 소속에서 같은 유니언의 보호를 받으면서 옮겨 다닌다는 거지.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간호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얼마나 돈을 받는지. 왜냐면은 우리가 그렇죠. 알고 있기로 미주 쪽에서 간호사로 일하면 돈을 진짜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RN, 아. 그 RN 분들은 많이 받습니다. 제 기준으로 많이 받아요. 네. 저는 LPN이기 때문에 시작가가 26.45로 저는 시작을 했어요. 홈케어나 이런 데서는 또 조금 준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한 25불 정도에 시작을 합니다. 네. 보통. 네. 시작가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그러니까. 수 있는지 맞아, 맞아, 시급은 맞아. 이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건데 시작점도 중요한데 끝점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치, 10년 이상 맞아. 당연히 일할 거니까. 맞아, 맞아. 그럼 저희는 끝이 제가 알기로는 34불인가 35불이 끝이에요. 그럼 1년에 그냥 1불씩 오른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약간 그래요. 네. 아. 그 RN 같은 경우는 시작점이 뭐 한 35, 6불이면 끝나는 게 45불인가 뭐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간호사 연봉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높지가 않아. 그쵸. 근데 이제 이건 기본급. 거기에 또 뭐가 붙어요? 저희 기준이에요. 3시 이후에는 2.75불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시간당. 네. 그리고 11시 이후부터는 5불이 추가돼요. 어? 네. 탐나는 시간대인데. 네. 주말 수당은 3.25가 붙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말에 이브닝을 일해요. 3시 이후에. 그러면은 2.75 더하기 3.25의 수당이 제 시급에 추가되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은 진짜 많아지는구나. 그쵸.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오버타임이라는 걸 하면은 이제 1.5 더블로 배, 되는. 두 배인가 봐요. 오버타임 무조건 두 배. 더블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더블로 하면은 짭짤한 거죠. 요즘에 유학 후 이민으로 오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분들한테 이렇게 추천할 만한 이렇게 직업인가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네. 장점은 뭐 그래도 유학 후 2년제를 졸업했을 경우에 시급이 다른 직업에 비해. 조금 높은 거 장점이고, 단점은 공부가 조금 더 힘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 후에 바로 풀타임을 잡긴 힘들기 때문에 그 이민을 할 때 요게 조금 힘들 수도 시간 있는데. 충족이 안 될 수도 있다. 그쵸. 아, 요구하는 그 시간이. 그쵸. 근데 이제 보통은 3년의 졸업 비자를 받고서 그 안에 이제 뭐 워크퍼밋 쇼부를 봐야 되는데 졸업을 한 다음에 바로 이민을 하기 위해서 풀타임을 잡는 게 조금 다른 직업에 비해 조금 오래 걸려서 힘들 수 있는데 결국엔 다들 잡는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해요. 취업을 보통 어디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LPN이라는 직업은 네. 아직은 병원보다는 그 요양병원, 널싱홈에 많은 것 같아요. 아직은. 네. 그런데 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병원과 요양병원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대부분 다? 크게는 그런 것 같아요. 크게는. 네. 클리닉이라는 네. 데도 있고. 네. 근데 클리닉의 단점은 좀 시작점이 낮아요. 좀 더. 그 대신 장점은 회사처럼 나가는 거죠. 닥터랑 같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클리닉은 그게 장점일 수도 있어요. 네네네. 제 아는 분은 너무 만족해하면서 하시고 있어요. 그럼 궁금해. 이제 유학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처음에 네. 학교 입학을 IELTS 네. 점수로 간 건가요? 네. IELTS 점수 혹시 몇 점 나왔는지 물어봐도 돼요? 저는
오버롤 7로 들어갔어요. 제가 널싱이 조금 아마 비즈니스나 이런 것보다 힘들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게 저희는 그 실습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럼 그 실습이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실습은 어디 가는? 예를 들어 요양병원에 직접 가요? 요양원에 뭐 첫 두 학기는 가고 그 다음 두 학기는 병원으로 이제 가는데 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네. 갔었는데 그 실습이 힘들었어요. 스피킹이 안 되니까. 아, 근데 한국 분들은 다 공부 잘해요. 왜냐면은 맞아요. 얘네들이 뭐 10시까지 공부를 태어나서 해봤겠어요? 맞아. 그럼 진짜 꽈탑을 한 거예요. 까탑은 아니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아니 그건 네 번째, 순위가 다섯 번째. 순위가 나오진 않으니까. 어. 근데 이제 실습 지금 가면 이제 나가면은 아는 것도 이렇게 그럼 교수가 물어봐요. 너 환자에 대해서 말을 해봐. 맞아. 그럼 그게 이게 월딩이 안 되는 거야. 맞아. 이게. 근데 저는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게 호주에서 그 HCA로 일을 6개월이나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간호를 하다 보면은 환자를 어떻게 터치해야 될지를 맞아. 몰라요. 그쵸. 네. 혈압을 재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아플라나? 그치. 지금은 이렇게 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전공이 간호사고 난 이민을 하고 싶다. 가능합니다, 충분히. 많이들 있어요, 진짜 여기서 간호사로 이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오늘 레스브리지에서 LPN으로 일하고 계시는 준영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들어봤는데요. 꽤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은 다양한 질문들 올려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오늘 영상에 못 다룬 이유는 준영님이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한국과의 비교 내지는 준영님이 자세히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루지 않았거든요. 그것 좀 이해해 주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네, 많은 한국 분들이 아마 엄청 도움 받으셨을 거예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너무 고마워요. 네. 안녕.